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고 씁쓸했던 적 말입니다. 분명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괜히 내가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됐나? 내가 실수했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 때문인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더 자주 생기죠. 젊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콕 박히고 괜히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사실 이런 불편함의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품격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임 전체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리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년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길까요?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도, 아이들의 의존도, 사회적 역할도 점점 줄어들죠. 젊을 때는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제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바로 이 시점에서 품격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직함이나 지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오직 나라는 사람 자체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중년의 모임을 보면 참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해지고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점점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기 절제와 배려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죠. 모임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품격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임을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랑, 은근한 과시, 일방적인 의견 관철 이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죠. 중년의 진짜 멋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자신을 낮추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어른의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피해야 할까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마라. 이 옷 백화점에서 샀는데 얼마 하는지 알아? 요즘 주식이 좀 올라서 우리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말입니다. 본인은 그냥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분은 실직을 하고, 어떤 분은 아이들 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모두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돈 자랑은 칼이 됩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칼 말입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물어봐도 그냥 저냥 살아요라고 넘겨버리죠. 두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어.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어. 손자가 영어를 너무 잘해.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이런 얘기는 독이 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가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고민이고, 누군가는 취업이 안 돼서 속이 타고, 누군가는 아이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식 자랑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 너희 아들은 잘났고, 내 아들은 못났다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내 성공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배우자 과시를 하지 마라.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서 우리는 아직도 연애하듯 살아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임에서 과시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남편과 갈등 중이고, 누군가는 이혼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홀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행복한 부부 얘기를 늘어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더욱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번째, 남 험담하지 마라. 그 사람 요즘 사업 안 된다더라. 저 친구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다던데. 없는 사람 얘기만큼 쉬운 대화 소재가 없죠.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다른 사람 험담을 한 그 사람이 내일은 당신 험담을 다른 사람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뒤에서 당하겠구나. 품격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으시겠죠 라며 선을 그어버리세요.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제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취미 생활은 잘하고 계세요? 요즘 뭐가 가장 즐거우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기억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뜻한 칭찬을 건네라.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 이야기 정말 재미있네요.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칭찬받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심 어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거짓 칭찬은 금방 들통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옷차림, 표정, 말투, 행동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칭찬해 보세요. 세 번째, 겸손한 미소를 유지하라.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자연스러운 미소를 유지합니다. 이런 미소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특히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미소가 빛을 발합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 네 번째,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외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깔끔함입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브랜드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카락, 손톱, 신발까지 세심하게 관리된 모습이 바로 품격입니다. 이런 깔끔한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깁니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품격 있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몸을 돌봐라. 품격은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나쁘면 아무래도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평소에는 넘어갈 일도 신경 쓰이고 결국 모임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절제된 식습관.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직 젊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 몸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어른다운 태도입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려라. 감정 관리는 품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품격을 좌우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압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기쁘다고 해서 과도하게 들뜨지도 않습니다.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간을 정리하라.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죠. 이런 차분한 마음가짐이 모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에서부터 자신을 정갈하게 돌보는 사람은 밖에서도 품격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옷장을 정리해 보세요. 너무 많은 옷보다는 정말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옷 몇 벌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결국 품격은 밖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혼자 있을 때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앞만 보고 달려야 했으니까요.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틀이 잡혔고, 조금은 여유가 생겼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그 사람 참 품격 있더라.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정말 어른다운 분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 항상 자기 자랑만 해. 뭔가 불편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모임에서 자기 자랑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험담 대신 따뜻한 칭찬을 하고, 과시 대신 겸손한 미소를 보인다면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년의 진짜 매력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깊이와 여유입니다. 세상 물정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이 있는 품위, 말은 적게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중년의 멋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모임에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집에 돌아올까? 그리고 의식적으로 품격 있는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과시, 남 험담, 그리고 대신 실천해야 할 4가지.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칭찬, 겸손한 미소, 깔끔한 외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인 자기 돌봄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모임에 나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나는 이 자리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자기 자랑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험담 대신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과시 대신 겸손한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임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이와 여유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중년의 멋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